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력을 강조하는 이 사회가 있고 노력을 생각보다 강조하지 않고 다른 능력들을 강조하는 사회가 있는데 노력을 강조하는 사회가 있으면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노력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노력을 강조하는 사회가 동양 문화권인데 뭐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노력을 강조하는 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세상을 열심히 삽니다. 우리 너무 열심히 살죠. 이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열심히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처럼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미국에서 보면 장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가 되면 다 끊어버리고 다 집에 갑니다. 근데 집에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토요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요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365일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1년에 이틀 쉰다고 그러면 이틀 어떤 날인지 아시겠죠? 구정 설날 쉬고 추석이나 크리스마스나 이 정도 쉬고 중국 사람들은 하루도 안 쉬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요. 중국과 우리나라 문화의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거 좋죠? 네, 좋아요. 그죠? 노력을 강조하고 내가 노력을 통해서 잘할 수 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삽니다.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인생에 의미를 찾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제가 뭔가 꿈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노력을 통해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인생이 나 결정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력을 강조하지 않는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잘 살죠? 잘 살잖아요. 큰 문제 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력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살면 어떤 아픔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을 때 우리가 배신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그 노력을 강조할 때 생길 수 있는 아픔이 뭐냐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세상에는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셨으니까 다 아시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죠.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노력을 통해서 안 되는 일이 노력을 해서 되는 일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사실은 만약에 노력을 해서 일이 다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걱정을 할 수가 열심히 공부하면 취직도 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행복하게 애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다 서울대, 고대, 연대 가고 좋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세상에는 노력을 통해서 안 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노력으로 만약에 다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걱정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되니까 지금 걱정과 우려와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첫 번째는 노력을 통해서 안 되는 게 생각보다 훨씬 많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들 텐데요. 첫 번째 예시가 어떤 거냐면 이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부 관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혼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잖아요. 그죠? 2012년인가 보면 50%가 이혼했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이혼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서양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이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혼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혼에 대한 책임은 조금 이혼한 당사자에게 좀 묻는 경향이 있죠. 제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얼마나 부족하면, 모자라면 이혼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된 이혼에 대해서 이혼은 과연 누구 책임인가 하는 연구를 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개인 책임인가
가정 환경 책임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가 이래요.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이혼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혼할 확률을 봤더니 4만 명 대상, 18개국 대상, 18개국 중에 17개국에서는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을 때보다 훨씬 더 이혼할 확률이 높아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최고 3.62배까지 이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3배나 이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혼하신 분 보면 제가 좀 뭐 부족한가? 성격이 안 좋나? 서로 이렇게 같이 지낼 능력이 부족한가?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책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중요한 것도 뭐냐? 가정 환경이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이 평화롭게 잘 지내는 방법을 잘 모르고 그런 영향 때문에 가정 환경 때문에 이혼할 확률이 최고는 3.62배까지 올라간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뭐 10명, 20명 연구도 아니고 4만 명을 대상으로 18개국에서 한 건데 개인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면 가정 환경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제가 개인적인 노력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중요할 수 있다. 가정 환경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를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힘든 과정에서 자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혼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자, 이 연구에서 주제는 뭐냐? 가정 환경이 개인적인 책임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였고, 두 번째 연구 결과는 제가 좀 더 충격적인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혼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유전의 영향력을 좀 본 거예요. 유전이 중요할까? 가정 환경이 중요할까?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입양된 친구들을 본 거죠. 입양된 친구들. 그러니까 입양된 친구들이라는 것은 어머니고 아버지가 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집에 가서 자란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죠? 다른 집에서 자랐는데 이 입양된 아이들의 이혼을 조사해 봤더니 뭘 관점으로 조사해 봤냐면 이제 부모님이 두 분 계신 거잖아요.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이 있죠. 그러니까 피는 섞이지 않지만 키워준 부모님이 있고 피는 섞였지만 키워주지 않은 부모님이 있죠. 근데 이 입양한 아이가 이혼을 하는 확률을 봤더니 이혼하는 확률이 친부모, 피가 섞인 부모, 같이 살지는 않았던 부모랑 더 연관이 깊을까요? 같이 살은, 피는 섞이지 않은 같이 사는 부모의 이혼 경력과 연관이 높을까요? 이걸 봤던 거죠. 결과가 뭐였을 것 같아요? 같이 사는 사람? 아니에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자기를 낳아준 생부모의 이혼 확률과 이혼 경험과 훨씬 더 높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같이 살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는 아이들은, 입양된 아이들은 진짜 이혼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그거 뭐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유전이라는 거죠. 유전.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혼할 때 이제 불끈하는 성격, 못 참는 성격,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부모님으로도 유전이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혼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런 결과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 이혼을 제가 예시를 들을 때도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혼하는 확률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아빠가 어떤 유전자를 물려줬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도 선택하지 않았고 가정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은 아니다. 노력 이외에도 결정될 수 있는, 이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시는 또 어떤 거냐면 2005년도에 미국에서 30개 주에서 출소한 40만 명을 대상으로 재범률을
조사했던 거죠. 감옥에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더 이렇게 다시 감옥에 들어오는지 봤더니 1년 이내에는 56.7%가 다시 범죄를 하고 감옥에 들어오고 3년이 되면 67.8%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고 5년이 되면 76.6%인 거죠.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출소하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5년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자들을 보면 아우 나쁜 놈이죠. 그죠?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게 왜 5년 이내에 4명 중에 3명이 들어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인적인 책임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는데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많은 연구에 의하면 범죄자들의 유전자가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거죠. 공격적이고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교화가 교도소에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화인데, 처벌도 하고 구금도 하고 교화도 하나의 목적인데 교화가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거죠. 생각보다 안 되는 거죠. 왜? 사회적인 환경이 받쳐주고 잘 도와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유전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모든 그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바라볼 때 개인적인 책임으로 노력의 부재로 그대로 묶기는 조금 부담이 된다. 아닐 수가 있다. 가정 환경, 사회적인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고난 개인적인 능력이나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네.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요즘에는. 어떤 친구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나요? 경제적인 요건이 좀 좋아야 되겠죠. 요즘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을 보면 가정 환경이 좋은 아이들이 많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정적인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적인 열이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것들이 좋으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죠? 또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타고난 뭐가 있어야 되죠? 머리가 있어야 되죠. 그죠? 똑똑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똑똑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돈을 많이 이렇게 넣어도 쉽지 않겠죠. 자, 가정적 환경 말씀하셨고, 똑똑함 말씀하셨고, 또 하나 남은 게 뭐죠? 노력.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공부 잘할 수 있는 이유는 3가지밖에 없어요. 똑똑하고, 가정 환경도 좋고, 노력을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죠? 이 3가지 이외에는 다른 요인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머리 똑똑한 거는 어떻게 태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열심히 하면 똑똑해질 수 있는 건가요? 태어나는 거죠. 제가 가정 환경을 고를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3가지 중에 2가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머지 하나가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거 요인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것일 수가 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있다. 나머지 하나가 노력이라는 건데 자녀 키워보셨으면 알 것 같아요. 저도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열심히 하고 한 명은 열심히 하지 않고, 한 친구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때서 보면 쟤는 열심히 한다, 얘는 열심히 안 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명은 열심히 하기가 어려워요. 집중이 안 돼요. 10분도 못 앉아있어요. 그죠? 10분 하면 뭐 화장실 갔다가 라면 끓여달라 그랬다가 핸드폰 좀 했다가 게임 좀 했다가, 한 친구는 앉아있으면 계속 1시간이건 2시간 집중하는데 이게 겉에서 보면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개인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자,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조차도 사실 개인의 노력으로 제가 치부하기에는 좀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그것 말고도 공부 잘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개인적인 유전적인 성격이라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걸 보면 노력만으로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